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드려야지 초보자분들이 조금 또는 도끼를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이해가 쉽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도끼를 좀 분류를 해봤는데요. 일단 제가 분류한 기준은 처음에 브랜드별로 할까 뭐 이러다가 브랜드보다는 무게와 형태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브랜드별 특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일단 바이킹 X류들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형적인 바이킹 X입니다. 근래에 새로 들어온 도끼인데 보통 이제 러시아 쪽이 생각보다 타이가 숲도 많고 그 목공 문화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특히 자작나무를 이용한 공예라든지 칩카빙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독보적이고 잘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도끼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도끼에 대한 문화 또는 대장에 대한 문화들도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러시아나 이쪽은 옛 구소련 연방,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뭐 벨로루시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자, 와일드 필드 포지라는 회사의 제품입니다. 상당히 좀 고가의 비교적 도끼인데 보면은 바이킹 X들 같은 경우에 위가 많이 올라와 있고 턱 수염 밑으로 내려와 있고 날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다른 도끼들도 마찬가지죠. 조금 넓습니다. 이렇게 넓은데 넓습니다. 자, 이런 바이킹 X류들의 장점이라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내려와 있다는 건 손이 안전해요. 일단 짧게 잡고 치는 경우에 손이 잘못 부딪히거나 해서 손이 다칠 우려가 좀 적습니다. 잘못 쳐갖고 도끼목이 상할 우려도 조금은 적고요. 가끔 여기다 넷가드라고 해서 여기다가 가죽 같은 걸 싸는 부분들도 있는데 카빙용으로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소용이 없고 불편하기만 해요. 괜히 돌아가기만 하고. 넷가드는 잘못 내리셨을 때 이 부분, 이 목 부분에 나무가 상하거나 부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강하게 내리치는 경우들, 잘못 쳤을 경우에 길게 잡고 이렇게 쳤을 때 못한 것 때문에 부딪히거나 잘못 쳐가지고 부러지거나 하는 경우들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지 카빙용으로는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카빙용 도끼라고 하면 손 크기에 어느 정도 맞게 돼 있거든요, 보통의 사람들의. 자,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이게 날이 올라와 있으면서 날 폭이 이렇게 넓기 때문에 슬라이스 하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도끼를 칠 때 크게 보면은 이렇게 내려 찍듯이 하는 게 있고 살짝 배 쓰듯이 하는 게 있거든요. 당겨 치듯이 하면서 배 쓰는 형태가 있는데 그런 걸 할 때 상당히 유리하면서 날의 이 세 부분 중간부가 이 머리 위쪽과 이 밑에 쪽에 있는 부분을 다양하게 써야 되는데 그런 거에서 훨씬 유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네. 단점이라고 하면 약간은 무거운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랑스포스 이것도 카빙 전용으로 나온 도끼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도끼들 중에서는 가장 무거워요. 무겁기 때문에 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일단 처음에 초보자들한테는 상당히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900g 정도 되는 도끼인데 헤드가 이게 익숙해지면 이런 무거운 도끼들이 익숙해지면은 도끼의 무게만 이용해서 스냅으로 치게 되면은 어떤 면에서는 가벼운 도끼보다 훨씬 힘이 덜 들 수가 있어요. 도끼는 힘으로 치는 게 아니라 순간 스피드와 스냅으로 치기 때문에 도끼의 무게만 이용해서 훨씬 편할 수가 있어요. 단 피치를 조금 느리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도끼질을 하는데 가벼운 도끼들 예를 들면 이런 600g대 도끼 가지고 내가 1분에 60번을 때린다. 그러면 이런 건 한 40번 정도 툭툭툭 이렇게 천천히 때리시면 이 전완근 쪽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훨씬 줄어들고 좋을 수가 있어요. 뭐 장점 중에 하나는 굉장히 멋있다는 것도 있어요. 굉장히 멋있고 그런 것들도 있는데 장점과 단점은 그렇게 구분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 세 도끼의 브랜드별 특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랑스포스의 도끼류들, 전반적인 도끼류들은 장점이라고 한다면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공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비교적 지금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수급도 안정적인 편이었고 근데 제가 써보면은 그랑스포스는 특징이 날이 좀 무른 편이에요. 무르면 안 좋은 거 아니야?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경우 제가 이제 진짜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그런 도끼를 써보면 단단해요. 이 그랑스포스보다 더 단단하거든요. 근데 팔에 전해지는 그 진동의 느낌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즉 팔에도 상당히 무리가 간다는 얘기고
기분도 상당히 안 좋아요. 근데 굉장히 타격을 했을 때 부드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데 그 느낌보다 조금은 난 단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좀 불리할 수가 있겠죠. 이 도끼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뒤로 상당히 누워 있거든요. 자, 이 도끼도 누워 있지만 얘보다는 좀 덜합니다. 그리고 이거랑 비교해봐도 그렇죠. 훨씬 더 뒤로 누워 있다는 느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날이 누워 있게 되면 슬라이스 할 때 좋은 건 있는데 생각보다 위에서 내려치지 않으면 여기 부분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익숙한 분들 같은 경우는, 잘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도끼로도 키가 좀 작아 잘 쓰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여기도 넓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키도 크고 손도 좀 크고 한 분들한테 맞춰져 있어요, 이 도끼 자체가. 전반적으로 훌륭한 도끼인데 이 도끼만 보면은 좀 힘도 좀 있고 손도 크고 키도 좀 있어야지 좀 다루기가 편하다는 거. 그리고 같은 바이킹 X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역시 스반테 야르부가 조금 가볍거든요. 이거 한 800g대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조금 무거운 도끼를 원한다 하시면은 이 도끼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분들의 경우. 일단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밸런스 좋고요, 날 갈림 방식 스칸디고요, 상당히 얇습니다. 그립감 좋고, 그리고 그랑스포츠랑 비교하면 훨씬 단단해요. 상당히 밸런스도 훌륭하고 형태라든지 모든 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도끼입니다. 그 다음에 와일드필드 포지. 이 도끼가 굉장히 옆에서 보면 이렇게 크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무거운 도끼는 아니에요. 라이트인데 이게 지금 현재는 이 와일드필드 포지의 장점이라면 일단 멋도 한몫해요. 굉장히 멋있고요. 그리고 손 단조를 쳐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멋스럽습니다. 역시 스칸디로 잘 갈려 있고요. 날도 상당히 얇습니다. 이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제가 볼 때는 타격력은 좀 약해요. 상대적으로 앞에 있는 두 도끼들에 비해서 타격력이 약해요. 즉 내려쳤을 때 박히는 그런 정도라든가 이런 게 좀 약해요. 대신에 날의 형태, 날의 날카로움, 날의 얇기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마무리하거나 섬세하게 칠 때는 상당히 좋은 도끼입니다. 선호라는 거는 자신의 체형, 힘, 모든 거랑 다 있기 때문에 뭐가 좋다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런 특징들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바이킹 X류들이면서 조금 무거운 도끼들, 보통 한 800g대 이상 넘어가는 도끼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간 정도로 이제 700g대 도끼들 몇 가지 좀 보여드린다고 한다면, 자, 지금 이것도 우크라이나에서 들어온 도끼인데 같은 브랜드예요. 이거는 여기는 스반테 야르부고요. 한 700g대 정도 될 것 같아요. 700, 800 사이. 이 하르키우 포지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타격력이 좋아요. 단단하면서 쳐보면은 굉장히 깊이 박히는 느낌이 들고요. 살짝만 쳐도 굉장히 힘있게 친다는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그런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역시 그랑스포츠랑 비교하면 좀 단단합니다. 날의 느낌은 날 단단하고요. 그리고 마감 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제가 이제 요 가장 기본이 되는 무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가장 처음에 내가 처음 도끼를 친다 그러면은 600에서 700g대의 도끼들을 구입하시길 권해요. 가장 기본이 되는 도끼입니다. 이게 저도 쳐보면은 가장 무난한 무게, 너무 가볍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무겁다고 해서 자기 핸들링 못하면은 상당히 부담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하실 때는 이런 600에서 700 사이 도끼들로 하시면 좋은데, 내가 그래도 조금 힘이 좀 있고 남성분이고 그러면서 힘도 좀 있고 그렇다, 와일드하게 치신다 그러면은 요 하르키우 포지의 제품들을 구입하시길 저는 이제 강하게 추천드려요. 상당히 타격력이 좋고 날도 날카로우면서 상당히 좋은 도끼입니다. 자,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카빙 전용으로만 본다면은 가장 밸런스가 좋다고 느끼는 도끼가 이 스반테 야르부 도끼예요. 날의 형태, 무게감, 손에 잡혀지는 그립감, 그런 전체적인 밸런스들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현재 들어와 있는 도끼 중에서는 카빙용으로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스반테 야르부의 카빙 전용 X 상당히 추천드리고요. 개인적으로 구하실 수 있다면 이것보다 조금 작은 도끼들도 있고 좀 큰 도끼들도 있는데 상당히 추천드리는 도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용으로 600g대 해칫류들인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랑스포츠의 제품이에요.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도끼라고 할 수 있고, 이 도끼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수도 있어요. 사이로 그 와일드라이프 엣지시죠. 비교적 다른 도끼에 비해서 가격이 좀 싼 편이고요. 자, 헤드는 같지만 얘하고 얘는 6, 7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손잡이 때문에. 손잡이가 이렇게 카빙용으로, 특히 손으로 수공으로 깎은 것 때문에 비싸진 거예요. 헤드는 똑같습니다. 자, 가장 기본이 되는 도끼라고 볼 수가 있고, 처음에 부담도 없어요. 부담도 없고, 여기서 부담이 없다는 거는 무게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고요. 핸들링하기 좀 쉬운 도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0g 내지 400g대로 넘어가는 소형의 도끼들이 있습니다. 역시 그랑 스포츠에서 나오는 도끼고요. 이게 하르큐 포지, 그리고 요거는 와일드필드 포지,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각 회사가 가지는 특징들을 고스란히 갖고 있어요. 자, 저런 작은 도끼들은 가지고 다니기 편합니다. 그리고 도끼로도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섬세한 부분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섬세한 작업을 할 때라든지 할 때 좀 부담이 없고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처음에 접할 때, 그럴 때도 상당히 부담이 없이 할 수 있는 도끼인데,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도끼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도끼가 가진 자체적인 무게감을 가지고 스냅과 스피드를 이용해서 툭툭 내려치는 겁니다. 그런데 가볍다는 거는 그만큼 생각보다 힘이 덜 들 것 같지만 더 들어가요. 힘이. 내 팔 힘으로 내려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의 이제 큰 도끼들, 뭐 이런 도끼들 가지고 이 정도를 쳐야 된다 그러면은, 작은 도끼는 그 정도의 힘을 발휘하려면 제일 끝을 잡아야 돼요. 그런 거에서 오히려 핸들링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큰 도끼를 가지고 앞에 잡고 이렇게 툭툭 치면 되는 정도의 힘을 여길 잡고 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같은 힘을 발휘하거든요. 근데 거리는 멀다. 그러면은 핸들링하기 힘들 수가 있어요. 오히려 힘은 더 들어가고. 그래서 작은 도끼들이 제가 볼 때는 그런 백패킹용이라든지, 또 여성분들처럼 힘이 조금 부족한 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런 주력 도끼들이 있고 가볍게 마무리 같은 용으로만 쓰겠다라고 하는 분들 같으면은 추천드리는데, 주력 도끼로는 삼는 거는 권하고 싶진 않아요. 이 작은 도끼들은. 자, 각 브랜드별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랑스포스 역시 전통의 명가답게 훌륭합니다. 훌륭한데, 지금 여기 있는 3개의 도끼들 중에서는 가장 좀 무게가 약해요. 300g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서 오는 단점이 있어요.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작은 소형 도끼들의 단점이 고스란히 있는 도끼라고 봐야 돼요. 장점이라 그러면 그립감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라 그러면은 오히려 큰 도끼들보다 비쌉니다. 작은 거에 비하면 소량 생산밖에 할 수 없고 만들기도 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작은 도끼들이. 근데 자, 여기 하르키우 포지께 있는데, 상당히 작은 도끼라고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도끼예요. 어떤 면에서냐면은 타격력이 상당히 좋아요. 하르키우, 아까 다른 도끼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러시아 쪽 도끼들의 장점이 굉장히 타격력이 좋습니다. 쳤을 때 거의 600g대 정도까지는 안 가도 거의 근사치 한 500g대의 느낌이 날 정도로 상당히 타격력이 좋습니다. 뭐 사이즈 아담해서 백패킹을 하는데 전혀 무리 없고요. 하르키우 포지고. 그리고 와일드필드 포지의 이 도끼 같은 경우는 타격력이 약한데 생각보다 굉장히 섬세하게 베어 쓰거나 날의 전체 여러 면을 쓰기가 상당히 좋아요. 크기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도끼들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나한테 무엇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셔야 되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직접 쳐봐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동영상을 보시고 내가 한번 쳐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회사에다 연락하셔서 공방으로 찾아가셔도 되고, 또 저한테 오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대부분의 도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시고 한번 쳐보시고, 안전하게 도끼를 쓰는 기본적인 요령 정도까지는 배우시면서 이거저거 쳐보시는 거 상당히 권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가끔은 일반적인 수업도 하지만 1년에 몇 번 정도는 이런 행사도 열어서 도끼를 체험해보고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거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회가 되실 때 한번 써보시고 하길 추천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도끼들이 있고 한데 그런 도끼들의 장점, 특징 뭐 이런 것들을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데 그런 거 저런 거 잘 모르겠다 하면은 시작을 한 600g에서 700g대의 도끼 이 정도로 시작하시는 걸 권해요. 그리고 나서 상황을 보시는 거를 내가 이거 좀 무거운데 조금 이것보다 더 무거웠으면 좋겠는데 이건 좀 타격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자신이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고 도끼를 좀 다룰 줄 알아야지 그 감각이 오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하신 때는 600g에서 700g대의 도끼들 이런 도끼들이 되겠죠. 이런 하르키우 포지의 제품들이라든지 또는 제가 아주 극찬을 했던 스반테르브의 카빙엑스 그리고 뭐 대표적인 이런 그랑스포스의 도끼들 이 정도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에 다른 동영상으로 뵙겠습니다.